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졸업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또 지역으로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틀이 또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이 갖는 그런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지역 인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농어촌 전형이란 이제 전형이 있는데 중학교가 아닌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지역 인재를 논의를 해봐야지. 본가가 그 지역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그 지역에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고등학생까지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초중고까지도 내려버리면은 뭐 초중학교 어린 애들한테도 그렇게 지역에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압적으로 해버리면은 좀 많은 걸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고등학생 이렇게만 하는 게 좋다고. 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달 26일 이른바 지방대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이 법에는 지역 인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역 인재가 누구냐,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을 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방대도 살리고 지역 인재도 육성하기 위한 해법은 없는지 오늘 강남호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이른바 지방대 육성법에서 지역 인재 요건이 강화됐어요. 강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상산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영재고, 과학고 이 학생들의 정원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의 경우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소위 지방대학의 인기학과, 예를 들면 뭐 의치한 이런 그 학과에 진학을 해서 졸업한 다음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귀경해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지역에는 뭐 여러 가지 의료 공백을 비롯한 네. 인재의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뭐 제도적 장치로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역 인재 범위를 더 넓혀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을 해야 지역 인재로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뭐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다른 지역 출신 대학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수도권 로스쿨이 아니라 이제 지방대 로스쿨에만 해당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대 로스쿨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합격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합격률이 내려가는 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대 로스쿨의 존폐 위기와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지역에서 졸업을 했는데 네. 대학을 서울에 이제 수도권 이런 대학을 졸업한 좀 지역의 우수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 이제 일반 전형으로만 입학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그 학생들에게 좀 오히려 불이익이 좀 될 수 있고 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등학교 때 우수하게 지역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던 학생들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좀 지역에 좀 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좀 보완점을 좀 요구하는 건데 네. 이런 지방대 로스쿨의 이제 주장이 저는 좀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지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어디까지 인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먼저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그 현재 지금 지방대 육성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인재의 개념 자체가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과거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또 자기의 꿈을 실현하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서의 지역 인재의 개념 또는 기준이 설정돼야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 인재의 어떤 기준이나 개념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다듬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지역 인재인지라는 기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 인재 범위를 이제 대학에 뭐 어디까지 입학을 좀 해줄 것인지 이번 개정안이 지금 이제 된 게 비수도권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에는 그 지역까지 이제 거주를 재학 기간에 있던 지역에 이제 거주해야 된다. 네. 이런 요건이 이제 강화된 거거든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수도권 학생이 이제 지역 인재로 합격한 이후에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지역 인재들이 이런 누수가 되는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첫 번째 요건에 관해서는 좀 이런 요건을 좀 강화해서 중학교도 지역에서 좀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게 이제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지역 대학에서 어디까지 좀 입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제 의대, 뭐 치대, 한의대, 뭐 법학전문대학원 요 정도까지인데요. 저는 이 좀 문호를 좀 더 개방을 해서 상경 계열이나 이제 공학 계열까지도 좀 확대를 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뭐 특수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런 졸업한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공기업이나 도내 이제 사기업에도 좀 속속들이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입학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더 넓히자 이런 그렇습니다. 개념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할당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 관련 규정이 있죠. 지역 인재 기준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지역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네. 뭐 이번에 지금 김윤덕 의원이 지금 제안한 그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30+3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30%까지는 그 지역의 학교를 최종 졸업한 자를 이제 이렇게 지역 인재로 네.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20%는 소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전체를 네. 이제 지역 인재로 이렇게 해서 30+20으로 가자 이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채용 기준도 좀 편협하다, 역차별이다 이런 반발이 있는데 이걸 보완하겠다면서 그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좀 있다면서요? 일단 지역 인재 기준이 지금 좀 유연성이 너무 없다라는 좀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현재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이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지역 인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 지역 인재에 이제 그 지역 인재들을 유입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네.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학부 기준이기 때문에 또 지역 인재에 해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에는 이 초중고를 모두 지역에서 졸업을 한 이후에 대학을 수도권으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역 인재로서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과 이제 초중고 대학을 다른 곳에서 이제 수료하였더라도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지역에서 했다면 이들을 또 지역 인재로 인정해주자라는 이제 법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문이 좀 넓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과연 지방 대학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 대학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그 지방대학 육성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뭐 7년 이상 이렇게 된 법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대학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문은 다 열어놓고 출구를 열어놓고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만 구조조정하고 뭐 인원 감축하라 이렇게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편입학 정원을 오히려 감축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같이 해가는 게 맞는 거고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특히 정원의 모집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현상이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들에게 정부가 이런 재정 지원을 좀 대폭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대학들이 수입 사업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 재정을 마련해 주는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전라북도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라북도 이제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이제 총 한 6개 공기업 정도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남이나 이제 충청도, 뭐 경상도에 이제 비교해 보면 공기업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네. 이 말 뜻은 이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졸업한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의 숫자가 적다. 좀 아무래도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내에 위치한 공기업들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의 또 방안으로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 소재지 지역을 광역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남이나 충청도 이제 같은 권역끼리 이제 속한 지역을 묶어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충청도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모두 통합한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공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가산점을 이제 지역 학생들에게는 배정을 해주는 쪽으로도 이제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